창밖은 겨울 모더레이터를 맡은 곽명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은 이 QR 코드 여기 접속하시면 단톡방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얘기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타이틀이 환승연예여가지고 이따가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개인적인 경험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 봤습니다. 네, 제가 뭐 갑자기 뭐 과거 연애 경험도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밖은 겨울 연출한 이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부역의 권민규입니다. 오늘같이 추운 날 이렇게 또 극장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 역할 맡은 목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좀 잔잔하고 따뜻하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색깔로 얘기하면 주황빛깔이 나는 멜로 영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사이에 있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죠. 감독님께서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와 시골 사이에 있고요. 또 서구와 영해는 각각 버스 창과 매표소 창 사이에 있고요. 계절적으로는 이제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있는 영화고요. MP3 같은 경우에는 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인물은 후회와 미련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 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쓴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제 사이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걸 저도 이제 방금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미묘한 약간 감정을 저희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련이랑 후회는 뭔가 똑 떨어져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있고, 뭐 잃어버린 거가 버린 것도 약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사이.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좀 미묘하고 뚝 떨어져서 깔끔하게 해석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나 의미를 좀 이 영화에서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방금 들었습니다. 아니 뭐 영화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영화가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궁금증들을 일단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권민규 배우님께 이제 질문드릴게요. 요즘 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 이제 나오고 계시고요. 거기서는 굉장히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공서구 역할이랑은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이 캐릭터에 끌리셨던 이유? 어떤 점이 좀 흥미로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진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글을 주셨을 때 글을 읽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는 지방에서 촬영을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과 버스 기사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저랑 이상진 감독님이랑 처음 만났던 자리가 제가 알기로 2017년 인디포럼 상영회에서 이상진 감독님 전작이죠. 엄민정 감독님이랑 공동 연출하셨던 다정함의 세계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영화도 제가 너무 재밌고 좋게 봐서 그때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 같은 섹션에 웃겨서 틀었었는데요. 그게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제 모습이 여기에 나온 서구랑 좀 닮아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쵸, 한 2년 만에 다시 만나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버스 기사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제가 살면서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주저없이 하겠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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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종 대형 면허 따셨어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살짝 여쭤보니까 스티브 운전이 처음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좀 그 주차하다가 살짝 버스도 긁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날 약간 좀 현장에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그 딜레이를 제 운전 실력으로 그 확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제가 핸들을 좀 너무 급하게 틀어가지고 제작부 이제 PD님의 이제 심기를 건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보험 처리하지 않았을까. 예. 어떻게 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서 잘 마무리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규리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글 받으셨을 때 이 수연 캐릭터가 좀 어느 점에서 좀 흥미로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가 되게 정서적으로 좋게 다가왔고요. 저는 제 삶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적이 있었나 하면 되게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되게 저를 이 역할을 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수연 역할이 사탕을 씹기도 하고 얼음을 씹기도 하고 이런 면모들이 되게 매력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서구와 영애는 좀 이렇게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좀 나아가는 느낌이 있는 캐릭터는 수영 캐릭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와 결별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요.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누구냐면은 서구 엄마야. 조론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거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삶을 개척하러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수연 캐릭터와 성우 엄마 캐릭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감독님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조론을 넣었던 의미는 어떻게 있는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특히 글을 쓸 때 저는 이제 서구나 영애가 어쨌든 저도 서구나 영애도 한 걸음 나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둘만 보여주면 그런 풍부함도 떨어질 테고, 그리고 서구의 어떤 그 변하는 모습이 오직 영애로 인해서만 그렇다는 좀 단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구 가족 그 서사를 되게 좀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 서구 가족이 서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애도 뭐 서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서구도 영애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듯이 서구 가족 또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서 제가 그 조론이라는 소재를 넣었고, 조론을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관심 있었던 주제였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관심 있어서 책도 좀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넣으면 엄마의 어떤 그 세대에도 뭔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재들,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를 약간 좀 더 풍부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각 그 캐릭터에 또 광민규 배우와 또 그 수연 역의 목규리 배우를 캐스팅하신 어떤 과거부터 잘 알고 계셨던 건지 네. 어떤 점이 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제안을 하신 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하셨었지만 일전에 거의 한 번 안면 정도만 있었고 깊게 뭔가 아는 사이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글을 쓸 때 이제 민규 배우님을 약간 서구의 가정을 하고 이미지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글을 썼고,
뭐 이게 영화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일단 먼저 이미지 캐스팅 혼자 해놓고 글을 썼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미지적인 부분만 딱 그랬고 뭔가 이제 민규 배우님의 어떤 캐릭터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구 캐릭터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니까 이제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사실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와 서구 캐릭터가 민규 배우님이 괜찮으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서구는 좀 답답한데 좀 약간 자기 멋대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 배역을 맡으시는 분은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민규 배우님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을 때 실제로 마음이 되게 넓고 사려가 깊으세요 진짜로.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그래서 좀 더 강민규 배우님이 하셔서 더 서구가 좀 더 사람 같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실제 시나리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목규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목규리 배우님도 저도 이제 안지는 조금 됐었던 분인데 제가 이제 제가 목소리 좋은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좋아하는 분. 근데 목규리 배우님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끌렸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되게 좋고 그리고 좀 느끼한 걸 싫어하는데 느끼한 걸 싫어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느끼한 걸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면 어쩌려고? 싫어하시죠?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수영과 되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 역할이 느끼해지면 이거는 좀 이상해질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던.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냥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목소리랑 그 느끼하지 않은 그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민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앞선 GB에 제가 보니까 어떤 8월의 크리스마스, 최악의 하루, 경주 같은 걸 레퍼런스로 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권민규 배우님 혹시 공소구 캐릭터를 연기할 때 혹시나 뭐 따로 첨가하신 영화라든지 뭐 그런 게 없으시다면 뭐 어떻게 뭐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상상하시고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련이 남아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당신도 준호씨를 좋아하시나요? 거기서도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또 제 본인의 예전 경험 좀 이따가 환승연의 GV니까 이야기해야 될 본인의 개인 과거들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가 됐고요. 저는 글을 읽었을 때 이게 로맨틱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버디 무비에 가깝고 성장 영화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과 굉장히 닮아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영화를 만들기 전에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진 배급사에서 그 영화를 이 창밖은 겨울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할 영화 4편 정도를 꼽으라고 하셨을 때 실버라이닝 플레이북과 굉장히 이렇게 닮아 있는 지점 뭔가 영화는 아예 다른 영화이지만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난 영화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규리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별을 통보할 때 이렇게 무심하게 아침 7시에 교통방송 듣는 남자랑 사귀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물론 감독님께서 이제 글을 쓰셨겠지만 그거를 연기하실 때 좀 뭐랄까 좀 약간 그렇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톤이나 목소리 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연기하실 때 어떠셨나요? 근데 그 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금 시나리오에 힌트가 없어서 무척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은
다른 인물 좀 저랑 먼 캐릭터를 연기하기보다는 저의 성향대로 하기를 원하셨고 또 현장에서는 광민규 배우님이 잘 배려해주시고 좀 끌어주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고 말씀 항상 드리고 싶었는데 네 서구로서 이제 존재를 해주시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 사전에 그 두 분이랑 대화하고 왔는데 서로가 서로의 팬이시더라고요. 예. 서로 내가 더 팬이야 이렇게 두 분이서 살짝 내가 더 팬입니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싸우는 장면도 있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라는 캐릭터가 같은 자리를 맴돈다라는 느낌 좀 받지 않으셨어요? 일단 MP3 고치러 갔다 왔던 할아버지가 꼭 그 얘기를 4번이나 하잖아요. 돌고 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또 돌아 이런 말을 하는 거. 또 하나는 서우가 저기 버스 운전하다가 로타리를 또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객께서 왜 같은 곳을 계속 돌아요? 이렇게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 장면이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서우 캐릭터를 그렇게 좀 같은 자리를 맴도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쵸 서구가 저는 이제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글을 썼을 때 당시에 뭔가 좀 제자리에 맴돌아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약간 심정이 약간 서구한테 좀 대변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약간 어떤 과거에 뭔가 찝찝한 무언가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앞으로 못 나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서구한테는 뭐 영화일 수도 있고 수연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서구가 마치 오늘 살지만 내일이 와도 또 오늘 같고 어제도 또 오늘 같고 계속 그런 모습들이 뭔가 그런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로터리 2번 도는 것도 특히 그런 느낌이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그 할아버지 대사와 그리고 또 실제로 로터리 맴도는 걸 통해서 서구 캐릭터가 관객들에게 좀 어떤 인물인지 잘 전달되지 않았나 싶고요. 광민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회상씬에서 목규리 배우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물론 이제 매미 횟집 앞에서 그리고 총 3번 둘이 같은 씬에 등장하는데 목규리 배우와 연기할 때와 그 한선화 씨와 연기할 때는 약간 좀 뭐랄까 미묘하게 톤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러니까 구 여친을 만났을 때와 지금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만났을 때 그래서 좀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애를 만났을 때 그리고 예전에 연인 관계였을 때 이별 전이었을 때 그리고 이별 후에 매미 횟집에서 만났을 때 새 마음이 다 달랐거든요. 네, 그 아마도 영애와 지냈던 그 현재 시간에는 조금 과거도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조차도 좀 겁이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조심스럽고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잘 못 쉬고 그랬던 것 같고 연인이었을 때는 되게 저는 일상적인 연인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에 맞게 규리 배우님이 굉장히 자유롭게 연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호흡은 너무 잘 맞았고 또 되게 리듬이 되게 재밌으세요. 보통 기존의 배우들이 갖지 안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리듬이 있으셔서 그거 받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탁구를 어떤 상대와 치느냐에 따라서 핑퐁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재미를 좀 느꼈었고 매미 횟집은 저희 둘이 되게 좀 이렇게 애썼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슈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렇게 친하진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많이 뭐 만났다던가 뭐 예전에 작업을 했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목규리 배우님 존재 알았었고 그 너무 팬이었고
규리 배우님도 뭐 제 영화를 봤겠죠? 그래서 뭐 저한테 팬이라고 하는데 잘 못 믿겠지만 아무튼 제가 되게 굉장히 애정하는 배우인데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되게 장난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맞췄었고 또 감독님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선화 배우랑 규리 배우랑 못 만나겠어요. 예. 그 지점도 규리 배우님한테도 그렇고 선화 배우님한테도 그렇고 저 가운데 있는 저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약간 그 이상한 그 감정? 아까 감독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게 해준 연출 방법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쵸, 제 말 맞죠?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 바로 느껴지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 숨은 강호의 고수가 만나가지고 약간 기싸움거린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는데 그 목규리 배우님은 이제 처음 연기하신 거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네. 좀 호흡이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우님이 너무 제가 빈말이 아니라 너무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처음 추를 이렇게 보는 장면이 처음이었는데 저의 리듬이 독특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떤 배우보다도 광민규 배우님이 되게 개성 있는 배우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때 대사를 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슛을 갔는데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멋대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존재하고 저를 믿어주는 느낌이 딱 드니까 그 순간에 너무 그 씬을 찍을 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상한데. 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판타지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고 돌아 찾아갔더니 어떤 그냥 일반 술집이었는데 그 따님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MP3를 고치는데 부품 가져와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 완전히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 지점에서 그 영화 진행되는 스토리 그 흐름상 그 부분에 그런 판타지 느낌을 들으시려고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점이 저는 서구와 영예의 거리감이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그 직전 혹은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좀 일상적인 공간을 돌고 돌다가 판타지적인 느낌의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영화가 좀 잔잔하고 좀 고요한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인데 이런 장면 하나쯤 있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지내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공간이겠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뭐 약간 머물러 있고 어떤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공간인데 되게 옛날 가옥도 있고 지금 세련된 건물들도 있고 그 사이에 되게 술집일 수도 있고 수리점일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가게가 하나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서구와 영예가 거리감이 가까워지면 좀 로맨틱한 느낌도 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술값 안 받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판타지인데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고 카드 긁고 이러면 좀 약간 아니니까. 깨죠. 네, 그 권민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 코미디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평상시에. 그리고 은근히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변인들과 함께 그런 것들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조나힐이나 세스 로건이나 제임스 프랭코 같은 이제 배우들 이제 좋아하신다고 과거 인터뷰 찾아보니까 나오시는데 저는 그 메밀집 앞에서 갑자기 들어가고 있는 그 수연을 불러다 놓고 그 탁구 이렇게 흉내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얘기할 때 좀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특히 그 부분 연기할 때 배우님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 체형이 탁구 치는 묘사를 할 때
풀샷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그 장면을 좀 귀엽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좀 어떤 관객들한테는 저 솔직한 이렇게 리뷰를 받았을 때 그 장면에서 진짜 열받는다 그러시거든요. 진짜 열받는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그래도 좀 귀엽고 우픈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간절해야 되고 그러려면 열심히 설명해야 되고 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몰랐었는데 감독님이 너무 시원하게 오케이를 내려주셔서 또 귤 배우님이랑도 그때 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앵글 2가지 정도로 갔었는데 갈 때마다 되게 재밌고 어땠어요? 계속 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장면 그리고 또 서구가 가장 답답하지 않은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인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구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저도 참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목기르 배우님께 여쭤보겠는데 이 영화 전체 통틀어서 본인 나온 씬까지 포함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느 장면이었을지 지금 뭐 덧붙이는 장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 출연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장면이 좀 마음에 드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애가 그 상사한테 네. 담배로 꼬정 맞을 때 그런 장면 좋아해요. 네. 되게 캐릭터도 되게 좋고. 네. 아시겠지만 한솔연 배우 담배 안 피우시는데 근데 꼭 담배를 피우는 캐릭터로 설정한 본인은 담배를 안 피우시는 배우에게 네. 그 담배 피우느냐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힘들죠. 맞습니다. 힘든데. 근데 이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있었어서 이제 선선 배우님을 미팅을 할 때 괜찮으시겠냐라고 했는데 너무 괜찮다 이렇게 또 하셔서 또 제가 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저기 목기르 배우님께서 담배 씬 얘기하시길래 생각나가지고 한번 네네네. 여쭤봤습니다. 이 영화 음악 너무 좋죠. 기타 음악 저 한 번 들으면 이제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보니까 고레하다 히로카즈의 걸어도 그리고 이와의 순지의 4월의 이야기 어떤 느낌 거기도 이제 기타가 나오는데 거기 그런 느낌을 음악 감독님에게 얘기해 줬더니 음악 감독님께서 이 버전을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감독님께서는 걸어도와 4월의 이야기를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셨던 이유가 있는지 그게 어떤 점이 좋아서 이 성만큼 겨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준비를 할 때 특히 글을 쓸 때 제가 걸어도의 그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서 글을 썼거든요. 제가 걸어도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그 기타 베이스의 그 음악들이 좋아서 그 음악들만 다 들었어요. 이 글을 계속 쓸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그 악기의 베이스는 무조건 기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음악 감독님이랑 이제 만났을 때 그 음악이라는 건 좀 추상적인 거라서 저도 또 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니까 뭘 약간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걸어도의 그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나 혹은 4월의 이야기 자전거라는 사운드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음악들의 그 느낌, 그 기타 베이스의 느낌을 좀 이 영화에도 좀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너무 음악이 영화를 선행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음악 감독님 진짜 대단하신 게 그렇게 하고 딱 했는데 거의 처음에 저한테 보내주신 것과 이 영화에 지금 쓰였던 음악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피아노 곡도 있거든요.
피아노 곡은 저는 이제 피아노 이렇게 했는데 또 해서 보내주셔서 또 넣어서 보면 또 너무 좋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음악 감독님한테 좀 빚을 진 것일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같은 예술을 하는 분들의 어떤 뭐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권민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대학 재학 시절에 단편 영화 홍콩 멜로를 직접 연출하시기도 하셨고 미래 연출 계획이 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작품 하실 때마다 감독님께서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는데 이 영화에서도 혹시 그러셨는지 좀 저내 작업을 할 때마다 감독님들의 그런 연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긴 해요. 그 감독님들마다 좀 다 다르신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네, 재밌게 또 제가 그걸 제가 그 이분의 스타일을 알아야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네, 신경을 쓰긴 합니다. 이상진 감독님은 어떠셨나요? 어떤 점이 좀 배우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른 감독에 비해서 혹은 본인도 저런 부분은 너무 나도 배우고 싶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는지. 그 다정함의 세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진 감독님은 스타일이 정말 확고하신 것 같아요. 명확하신 것 같고 영화가 다 끝나고 영화를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영화를 봤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는 현장에서 찍을 땐 몰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다 녹아 있고 저도 보면 볼수록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하고 또 현장에서 제작자이기도 하셨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끼리끼리 필름 제작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생각했는데 엄청 책임감이 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되게 유연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그 권민규 배우님이 연출하신 영화도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규리 배우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그다음에 환승연애 끝나고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규리 배우님 그 옛날에 2019년도에 그 배우 프로젝트 60초 독백 페스티벌에서 3등 하셨어요. 그래서 60초 동안 그 본인 독백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그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어떤 연기를 그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 연기할 때 좀 화나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친구랑 좀 피드백을 주고받는 연기, 화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내용의 연기였습니다. 그런 거 60초 내내 그냥 독백으로 네. 네, 그런 지점들이 이 수영 캐릭터까지 알게 모르게 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버리려고 하잖아요. 영화책도 버리려고 하고 DVD도 버리려고 하는데 DVD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막죠. 그다음에 MP3도 자기는 버렸는데 그 영애가 또 갖고 와서 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마음은 본인은 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주변 상황 때문에 못 버리는 듯한 인물인데 그것도 이제 쓰실 때 염두에 두셨는지. 그 이제 영화에서 이제 잃어버린 것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뭔가 서구가 저는 영화를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MP3는 이제 더 이상 찾으러 가지 않고 이런 모습 MP3를 찾으러 가지 않는 모습은 이제 다시 돌아가려 그러니까 그 다시 좀 반복된 뱅뱅 맴도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고 영화를 정리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각각의 환승연애 경험 대해서 혹시 감독님은 영화를 계속 할지 안 할지 고민하는 무렵에 이 극본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 관련된 일이고 혹시 과거에도 뭐
공서구 같은 일이 있으셨는지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 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두 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실은 그 20대 때 가장 저한테 중요했던 게 연기자로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말 무렵에 이별을 했는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그 시간 동안 좀 내가 너무 이별까지도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다급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제가 느낀 게 있었어서. 그래서 그게 바로 홍콩 멜로였고요. 잘 이별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잘 만나는 일보다 잘 이별하고 보내주고 저의 마음도 잘 마무리 짓고 갈무리 짓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쉽진 않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서구라는 인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면을 직면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특히나 사랑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성금 겨울할 때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배우님? 질문이 앞으로 아니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어떤 아, 헤어졌는데 예컨대 그 공소구처럼 계속 좀 미련을 갖고 계셨는지 혹은 본인은 어떤 스타일인지 아니면 수연처럼 그냥 쿨하게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인지를 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서구처럼 이렇게까지 네. 그런 적은 전혀 없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감독님 차례. 그쵸. 저도 상대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을 때도 있고, 오랫동안 항상 아팠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렇다고 서구처럼 살지는 않았고요.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환승연애 버전. 네. 이 마케팅 팀이 이제 한 거라 가지고. 그렇죠. 저도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타이틀을 네.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네. 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갑 광민규님께서 그 영화 속 소품들과 배경 자체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뭐 요즘 쓰지 않는 MP3부터 영화 초반에 교통카드가 아닌 동전을 넣는 모습, 실물을 보니 캠코더 카메라 정말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물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감독님은 이러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정과 의미들을 영화에 녹여내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되게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주위에는 되게 많은 게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없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쨌든 저는 진해 사람이었고 가끔씩 고향을 내려가면 예전에는 있었던 육교가 이제는 없네. 이 건물이 이제 사라져 버렸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서울은 더 빠르게 변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빨리 담지 않으면, 빨리 카메라로 찍어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조금 약간 가슴이 아픈 것도 있고 좀 아쉬운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뀌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창밖은 겨울에도 이 공간 때문에 더 약간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다시 들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은 레알 겨울님께서 서구가 단아까 말투를 많이 쓰는데 혹시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광민규 배우님도 그 단아까 말투에 대해서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제 기억엔 대본에도 단아까로 쓰여져 있었던 거.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훨씬 더 사회성이 떨어지고
진짜 좀 그것만 딱딱하는 그런 좀 진짜 딱딱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고, 그런데 이제 민규 배우님이 만나면서 이제 민규 배우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부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원래 애초에 생각했었던 계획된 대로 했었다면 너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인물이 됐을 뻔했는데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연기하실 때는 어떠셨어요? 다나카? 그 다나카 말투가 저희가 보통 군대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꼭 남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다나카란 말투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긴장감이 좀 떨어질 때는 편하게 말을 나오는데, 그건 영애와의 호흡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감독님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초롱초롱 네오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감독님과 그 수연역의 목규리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목규리 배우님의 팬인데요. 규리 배우님도 극중 수연처럼 영화를 찍고 글을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연 캐릭터도 평소에 규리 배우님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신 건지, 있다면 어떤 면을 어디 담으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네. 먼저 네. 본인 모습이 그 수연 캐릭터에 많이 담겨 있는지. 근데 연기할 때는 뭐 많이 담으려고 의도를 했다 이런 건 없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봤을 때 좀 차가운 면이 좀 의도치 않게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도 영상으로 보고. 감독님께서 그때 이제 저걸 이제 영화를 찍을 때는 이제 옥규리 배우님이 이제 연출하셨진 않았, 그때 당시는 안 했었고 그 이후부터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담으려고 했었다기보다는 제가 옥규리 배우님이랑 뭐 알게 된 게 좀 오래됐거든요. 한 촬영할 때도 한 4년 5년 됐었고 지금 거의 6, 7년 됐는데 적당하게 약간 시니컬한 면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조금 영화 속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과 다르게 되게 준비를 많이 해오셨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좀 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연출 중 글 쓰시고 이러신다는데 요즘 현황은 좀 어떠신가요? 잘 완성까지 좀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수상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거창하게 말할 그건 아닌데 근데 저 그냥 그 에세이 제가 느낀 거를 좀 쓰는 걸 좋아하고, 저 처음에는 이제 연기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작은 규모로 영화를 찍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우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서구가 그 감독을 포기한 것처럼 감독님도 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글을 쓸 때 제가 진해에 있을 때였는데 서울에서 한 5, 6년 살고 나서 이제 뭐 약간 자의반 타의반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내가 영화를 계속 할 수는 있을까?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영화를 20대 후반, 이 영화를 20대 후반에 찍었는데 이제 왜냐면 그때 약간 기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잘 풀리진 않고 이제 30이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해왔던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저희 이제 아버지도 이제 버스 관련된 일을 하시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스 기사하면, 왜냐면 버스 이제 기사가 좀 약간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좀 편해 보였던 것도 있어가지고 저거 하면서 글을 써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피자 먹다 자는 무지님께서 감독님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매미횟집 앞에서 광민규 배우께서 탁구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탁구라는 소재를 사용하시게 된 계기나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선아
배우께서 맡으신 영애라는 인물이 평소 한선아 배우님의 이미지와는 다르다 생각했는데 한선아 배우님은 어떻게 캐스팅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 탁구. 어떻게 캐스팅? 네. 그 탁구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럼 엄청 잘 치진 않지만 자주 치고요. 그래서 탁구를 이렇게 치면서 느꼈던 게 조그마한 네트를 두고 앞에 사람을 두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공을 치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사람 관계를 뜻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 좋았고, 그 탁구가 치는 그 소리, 청각적인 소리도 이 영화에 담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 탁탁탁 이런 느낌이 저는 좋았고, 더 특히 이제 그 네트가 약간 푸른색이고 공은 약간 주황색 아니면 흰색인데 그런 색감적인 것도 사실 저는 좀 귀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영화에 담기면 좀 더 풍부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선아 배우는 네. 어떻게 캐스팅하게 됐는지. 이제 선아 배우님께서는 이제 그 평소 이미지와 뭐 다르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시면 되게 수수하시고 영화 속의 영애처럼 좀 명랑한 부분도 있으신데 좀 약간 좀 쓸쓸하고 약간 그런 외로운 약간 이런 부분도 있으세요.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근데 이제 TV 매체에서 이제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 물론 엄청 막 쾌활하고 막 엄청 도시적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저는 더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그 멜로는 눈빛 민규 배우님께서 그 서구와 영애가 함께 들었던 음악은 어떤 음악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생뚱맞지만 예전에 세 분의 MP3 플레이어에는 어떤 음악이 들었을지 요즘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평상시에 자주 듣는 음악은 또 뭔지. 그 예전 집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드림이었을 거다. 누구는 또 마돈나 노래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 두 배우님들께서 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거기 어떤 음악도 예상을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이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떤 음악 듣는지 여쭤보셨네요.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저는 그 윤지영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윤지영이나 민수라는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뭐 인디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노래를 매일매일 듣는 것 같아요. 그 가수랑 뭐 강하솔 이런 분들 좋아해서 그런 분들 노래 자주 듣습니다. 위원님은 저도 그때 다른데요. 요즘에 얼마 전에 촬영을 김일두 가수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김일두 선배님이 노래를 불러주셨거든요. 문제없으라는 곡을. 그래서 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곡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 김일두 선배 노래를 듣기도 하고요. 허혜경 씨 새 앨범이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사랑아라는 곡하고 허혜경 씨 앨범도 듣고 저 개인적으로 우효 가수님을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세 가수의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다들 처음 듣는.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저도 인디 가수님들이셔서 근데 꽤나 유명하신 분들이긴 합니다. 네네. 제가 잘 노래를 못 듣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또 배우님은 어떠세요? 취향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강하솔 우효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나 봐요. 네, 그럼 저도 뭐 찾아서 내일부터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에 한번 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음악으로나마. 오히려 민들레가 좋습니다. 민들레요? 네. 적어놓을게요. 네, 여러분들 질문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지금 시간이 50분이 지금 다 돼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좀 시간도 많이 듣고 해서요. 그래서
그 끝인사 목필이 배우님처럼 마지막 곡 못해서 또 말이나 마지막 끝인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 길 와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은 창밖은 레알 겨울이네요. 진짜 너무 추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목요일 배우님이랑 꼭 GB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자리 그 환승연의 특집이라는 게 제가 환승연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긴 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창밖은 겨울이 생각보다 저는 많은 사랑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요즘 진짜 너무 좋고 한 번밖에 지배를 갖지 못했지만 성화 배우도 너무너무 좋은 배우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영애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오늘 아침에 제가 맨날 아침마다 광민규를 검색을 하는데 기사에 제가 그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선아 처음에 무서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약간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너무 긴장이 되니까 약간 그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말이 나갔는데 약간 그 기사를 보신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술꾼 도시의 여자들 2도 나오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반응이 너무 미지근해서 속상하던 점인데 네 많은 사랑 주시고요. 저희 목귤 배우님 앞으로의 행보도 잘 지켜봐 주시고 성진 감독님의 차기작도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창밖은 겨울 검색했는데 그 인터뷰 봤거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다행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이렇게 진짜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저 진짜 너무 추워서 나가기도 싫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시고 GV까지 참석해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창밖은 겨울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다음에 두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의 차기작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면서 오늘 집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